아셨으면 좋겠어요. 트레이딩은 차트가 90%입니다. 뭐 99% 해도 맞아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데 1%가 부족하면은 망가져요. 그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준비를 할 때 그날 닥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트레이딩은 전형적인 탑다운이에요. 탑다운. 트레이딩은 탑다운이다. 그럼 탑다운이란 건 뭐니? 자, 지난주 라방 들으셨던 분들은 되새기면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일 먼저 보통 라방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뭘 먼저 보냐면은 시장을 봐요. 시장. 지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 여러 가지 지표들도 보긴 보지만 포인트는 이 지수의 방향을 확 어디로 갈지 예측을 하기 위한 판단의 근거일 뿐이지 중요한 거는 시장을 보고 지수의 방향을 판단해 보는 거, 예측해 보는 거예요. 지수의 방향 세 개밖에 없어요. 그죠? 상승, 하락, 횡보. 이거 세 개밖에 없어요.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지난주 라방 꼭 돌려보세요. 다음 볼 때도 꼭 그렇게 보시고 시장은 이러이러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다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비후에는 그래서 다음 주는 횡보 또는 외인이나 기관들이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2,900단, 3,000단을 지켜줬으니까 3,100, 3,150을 가는 양방 플레이를 하는 플레이를 가능할 것 같고 파월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약간 관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월의 발표가 어떠냐에 따라서 지수는 위로 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라방 돌려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어땠어요? 파월이 말을 안 해줬으니까 약간 관망세였지만 오늘 연기금이 드디어 매수를 했어요. 코스피 상위주를 한 게 아니라 약간 개별단으로 했어요.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그런 예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가 되겠죠. 횡보 정도 해줬다. 요 정도. 횡보 정도 해줬다를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탑다운이니까 이 순서로 내려오셔야 돼요. 두 번째 섹터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섹터가 있느냐 있으면 어디냐. 현재는 섹터 주도주라는 건 없어요. 부재한 상태예요. 부재. 섹터란 게 뭔데는 한번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섹터가 현재 부재한 상태예요. 그러면 사이드로 나오면 세 번째 그러면 테마란 건 존재하느냐는 거죠. 섹터 주도주가 없으니까 테마는 존재하죠. 그죠? 테마가 존재하니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쿠팡 상장으로 인해서 마켓컬리로 연결이 될 거고 이거는 창투사로 연결이 될 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테마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상태니까 개별 테마 주니까 뭐가 움직여야 돼요? 정치 테마가 가야죠. 정치 테마라고 하면 윤석열이고 오늘 움직연 오세훈이랑 움직임 나왔는 안철수. 그러니까 뒤지는 움직임이 했지만 안철수. 느낌 오시죠? 잊지 마라 이재명. 뭐 이런 거죠. 이런 게 움직인다라는 걸 아셔야 되니까 이번 주가 일주일 비율을 가진다는 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그러면은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이런 거를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알고 있었는데 지난주 라방에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저는 미리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네 번째 뭘 해요? 종목만 픽하면 돼요. 안 쉬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순서로 와서 여기까지 이르는 이 과정을 내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내가 이렇게 골라냈을 때, 픽을 했을 때 이게 실력인 거죠. 실력이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이거예요. 내가 종목을 이런 순서로 해서 나름의 분석법을 가지고 종목을 뽑아낼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예요. 난 이걸 못해요. 그럼 실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안 쉬워요. 누가 종목 주면 제가 뭔가 그건 핸들링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나마 조금 나은 상태. 누가 종목도 알려주고 언제 팔아란 말만 따라할 수 있어요. 그건 아무런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뭐냐? 나는 과연 이런 탑다운 뷰를 가지고 차례대로 분석을 해가면서 종목을 뽑아낼 수 있느냐가 되는 거죠. 이 종목을 뽑아서 이게 수익까지 연결되면은 잘하는 거, 실력이 좋은 거. 근데 수익으로는 연결 좀 안 돼요. 그럼 실력이 뭐 그런 거 종목조차 못 뽑아요. 없는 거, 실력이 없는 거. 본인에 한번 자기가 본인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내세요. 일주일 뷰를 가진다라는 게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실력이라고 봐요. 숙제들 보시면은 보통 웬만하면 지수를 다 비트해요. 지수를 다 이겨요. 일주일 뷰를.
특히 제 종목들은 웬만하면 이게 웬만하면.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운일까?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수익은 손실은 실력이라고 말하지만 그 이후에 베이스가 뭐냐면은 이 정도 해놓고 운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놓고. 본인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 계좌가 왜 망가지고 수익이 안 나느냐? 또는 수익이 나는데도 왜 불안한가? 이유는 하나예요.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다르게 말하면 실력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는 데 있어서 기본 아닌가? 기본 실력이 있다는 거. 실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중에서 실력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데 이 여기 연결되는 거는 주식이란 건 루저스 게임이란 거예요. 위너스 게임이란 건 예를 들어서 테니스 나달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선수들은 거의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기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테니스 같은 게임은 거의 뭐 위너스 게임이라고 해서 승리자의 주도권에 있는 거의 웬만하면 변함이 없는 승패가 결정된 게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공은 둥글다고 해서 축구 같은 게 가끔 자이언트 킬링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또는 볼링 같은 게 제일 중요한데 프로 선수와 아마 선수 중에서 아마가 프로를 이길 수 있는 게임이 볼링이에요. 왜냐하면 한두 번의 삑사리만 나면은 그 미묘한 차이로 그냥 매번 이길 수는 없겠지만 볼링 같은 거는 한 번씩 아마가 프로를 이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루저스 게임이란 걸 인정하고 나면 그러면 루저스 게임이니까 운이 약간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운칠기상 또는 운삼기칠 정도는 된다.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운만 기대하기에는 로또 하는 거랑 똑같고 도박하는 거랑 똑같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이러한 종목 픽까지 올 수 있는 실력을 쌓고 종목을 픽한 다음에 그것을 매수했을 때 시나리오를 가지고 매수 매도 전략을 가지고 하면 실력이 있으니까 잃지가 않아요. 잃기가 쉽지 않아요. 잃지 않으면 벌어요. 왜냐하면 루저스 게임이니까. 내가 지지만 않고 있으면은 계속 약하게 지고 있거나 이러면은 이길 때 팍팍팍 먹어주면 돼요. 운이 오고 흐름을 탔을 때 끝까지 발라먹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투자가 달라지실 거예요. 그거 아니면 정말 실력이 안 늘어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자, 이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탑다운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까지 보느냐. 기간뷰가 있어야 돼서 그래요. 기간뷰. 나는 일주일 안에는 뭐가 상승할 것 같아. 한 달 안에는 뭐가 상승할 것 같아. 라는 정도는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인베스팅 하는 데는 이런 기간뷰가 쉽게 말하면 한 1년 또는 한 2, 3년 아닌가? 기간뷰로 굳이 말하면 인베스팅 하는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사고 나서 수면제를 먹고 자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한 3년 정도 자는 수면제가 있다고 쳐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있지? 좀 쓰레기 같은 종목이어야 되는데 반짝반짝거리고 쓰레기 같은 종목 하나 있다 치고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좀 쓰레기 같은 종목이야. 과연 그 종목을 내가 오늘 내 전 재산이 한 1억이다 치고 1억을 사놓고 수면제 먹고 3년을 주무실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삼성전자는 내가 오늘 사고 3년을 수면제 먹고 잘 수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3년 후에 적어도 망하지가 않는다라는 그 정도의 기간뷰. 그런데 트레이딩에서는 기간뷰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돼요. 일주일, 한 달, 그러니까 보통 이렇죠. 하루, 오버나이트 한다면 1박 2일 정도. 그러니까 데이, 위크, 먼스, 그 다음에 쿼터 이 정도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쿼터, 하프, 이어 요 정도의 기간 피리어드 개념이 있어줘야 트레이딩의 시작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걸 고려해서 요렇게 선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시장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은 잃지가 않아요. 절대. 무슨 말인지 되시죠? 제가 쉽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쉬워지게 만들면 쉬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은 어느 정도 노력했는가? 나는 왜 어려운가? 나는 왜 쉽지 않은가? 어렵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모의고사를 빡시게 준비해놔야 수능을 쉽게 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자, 그러면 요걸로 해서 한번 따라가 봅시다. 윤석열 움직임 나왔는데
윤석열이 포인트가 윤석열 그냥 가볍게 한번 볼게요. 아이크래프트 나올 만한 데서 반등 나왔고 일봉 진도도 나올 만한 데 나왔고 컴퍼니 K 얘도 뭐 나쁘지 않은 위치에서 나왔고 이즈미디어 차트 좋고 잘 가준다. 그때 이즈미디어 나왔을 때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갈 거라고 말씀드렸고 신혼제 종목계야 요 정도 움직여줬어요. 요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키포인트가 다음 게 포인트인데 자, 요거로 설명을 드릴게요. 앞선 설명을 잘 따라 보세요. 지수를 알고 그 다음에 지수의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그럼 수급이 외인이 줄까, 기관이 줄까, 개인일까를 이 일주일을 내가 예측한 상태에서 그 다음 이제 대응이잖아요. 그럼 오늘 같은 흐름이 나왔을 때 이 정치 테마주가 지난주 라방에 갈 거라고 생각했으면은 구분을 아까처럼 이재명, 윤석열, 오세훈, 안철수, 박영선 정도만 구분해놓고 차트만 돌려보면 바로 알아요. 오세훈 차트 좋죠. 이 정도는 보면 바로 아셔야 되고 진양화 좀 지지선 올려서 지금 어떤가 고민하는 위치였어요. 그럼 안철수는 어땠을까 볼까요? 더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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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미에 씨만 딱 위치를 딱 버텨줄까 말까 하는 위치예요. 그러면은 이 정치 테마주 간다고 생각했을 때 오세훈과 안철수 중에서는 얘를 선택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느낌 오세요? 요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주도주 섹터가 없는 상태에서 테마가 갈 건데 어떤 테마가 갈지를 일주일 뷰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언제 할 건데 포인트는 제일 좋은 거는 금요일 날 사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금요일 팔잖아요. 저는 금요일 날 좀 사는 편이에요. 여기 이재명도 중요하죠. 이재명도 봐야 되고. 지금 다 정리를 제가 쭉쭉쭉 하다가 지금 와서 이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는 보통 금요일 날 사요. 일주일 뷰 거를. 왜냐하면 금요일은 보통 빠지거든요. 왜냐하면은 금, 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다들 도망가니까. 그런데 일주일 뷰가 있으면 다음 주는 횡보 또는 상승이고 8월 정도 있겠네. 그럼 개인 또 수급 장세겠네. 횡보 정도 본다면은 그러면은 어떤 테마가 갈 것 같아. 그럼 오늘 좀 사놔야겠어. 그리고 차트 위치를 보면 이런 거죠. 안 쉽나? 그러면은 오늘 먹잖아요. 사람들은 약간 반대로 해요. 저는 좀 사람들하고 반대로 하는 편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들은 금요일에 팔라고 하는데 저는 금요일 날 좀 약간 오후에 사는 편이에요. 또는 10시 반에서 2시 사이에 사는 편이에요. 좀 눌려 있을 때. 스윙 개념에서는. 이해되세요? 대신 데이 트레이딩 한다면 9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쇼부 치고 나오시면 되고. 이해되시죠? 역발상이라는 게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그 남들보다 반발자국만 앞서면 돼요. 반발자국만.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순서는 알려드렸고 얘는 어떻게 해서 창투사를 간다고 생각했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투사 어떻게 얘는 어떻게 창투사를 맞췄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창투사까지 왔는가가 배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서 왔구나. 그러면은 본인들의 사고가 있을 거잖아요. 어떤 사실을 접근했을 때. 그러면 그 사고 과정에서 나온 판단이 저랑 다를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누가 답을 알려주느냐? 시장이 알려줘요. 저희끼리 싸울 필요는 없어요. 대신 누군가 대화 나눌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사고 과정을 거쳐서 서로 얘기를 나누어야 서로 도움이 돼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말싸움 말고 담론이란 걸 하려면은 적어도 그 정도는 되셔야 된다는 거. 요까지. 그다음